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9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3년 전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갑자기 나는 남쪽 대통령입니다 라고 시작한 연설을 통해서 민족 반역자 김정은을 마치 민족의 지도자인 양 축혀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지 3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반역적 문서였습니다. 딱 하나만 지적하면은 대한민국이 이라크의 후세인처럼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그나마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군력, 최신 공군력을 투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수도 상공에 자기 나라 수도 상공에 자기 나라가 가진 공군력을 투입할 수 없도록 만든 나라는 항복한 나라든지 아니면은 적국에 종속된 나라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반역, 남쪽 대통령이라는 반역, 비행금지 구역이라는 반역이 일어난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기에 책임이 있는 문재인 그리고 국방장관 송영무 그리고 그 뒤에 이 9.19 군사합의서를 수정하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 정경두 그리고 지금 서욱 국방장관 이 네 사람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도의적으로 반드시 응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날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실종된 날입니다. 평양에 갔더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남쪽 대통령으로 둔갑해서 나타난 날입니다. 그게 바로 5.1 경기장에서 있었던 남쪽 대통령 연설이죠. 이 연설은 국민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읽고 밑줄 치고 비판해야 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우리 민족사 2000년에 남을 만한 권력자에 의한 반역 문서로 기록될 겁니다. 다시 이 연설문을 읽으면서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5.1 경기장 시작이 이렇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이 짧은 문장에 헌법 위반이 3개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 지역까지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 위반이고 국가의 보위 및 헌법 준수를 선서한 헌법 제69조 위반이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및 국가의 계속성 수호를 대통령의 책무로 규정한 헌법 제66조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을 남쪽 대통령으로 격하시킨 것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보지 않고 지역으로 보는 북한 노동당에 투항한 모습입니다. 같은 문장에서 반국가단체의 수괴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한 것은 자신을 김정은의 부하로 자리매김한 반역적 운동입니다. 같은 문장에서 자기는 남쪽 대통령이고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면 됩니까? 김정은은 그냥 위원장이라고 해야지. 한반도에서 나라국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국가, 합법정부 아닙니까? 그게 헌법의 규정이고 유엔 총회의 결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 엄숙이 천명했습니다. 이거는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요거야말로 문재인 입으로 1980년 4.27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이 흘렀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는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이고 트럼프를 속인 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이런 문재인을 심판하는, 문재인의 반역을 심판하는 선거가 내년 3월 9일 선거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이런 연설이 또 계속됩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헌법 위반입니다. 여기 민족 자주의 원칙을 김정은과 합의했다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말하는 민족이 누굽니까?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국민을 민족으로 봅니까? 그 중에서 종북 세력만 민족으로 보죠. 김정은이가 말하는 자주는 뭡니까? 반미 아닙니까? 아니, 문재인이가 도장을 찍은 민족 자주라는 것은 그게 공산화 아닙니까? 공산화. 그걸 근사한 말로 사기친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합의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이거 완전히 헌법 위반도 이런 헌법 위반이 없습니다. 자주통일, 대한민국 헌법에 어디 자주통일이 있습니까? 자주통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자유통일이지.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즉 전쟁하지 않고 남북한을 자유통일해가지고 북한 주민 2,500만을 해방시키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대원칙인데,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북한식 용어인 민족 자주통일, 적화통일하겠다고 합의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또 나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사기쳤다는 말을 이제 지금 3년이 지나니까 사기 문서였다는 것이 드러나죠. 지금 핵무기가 없어졌고 핵공포가 없어졌습니까? 그동안에 김정은은 핵폭탄 더 만들고 핵폭탄을 운반할 미사일 더 증강시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더구나 핵 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명분이지만 그게 아니죠. 이거 아닐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쏘는 핵무기는 맞아야지. 그걸 구태여 막기 위해서 핵민방위 훈련하는 것은 너무 모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일성주의자들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죠. 김일성주의자들이면 주사파면은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핵은 민족의 핵이니까 우리의 핵과 똑같다. 그럼 그 핵을 막기 위한 민방위 훈련 할 필요 없다. 사드 배치할 필요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 위험이 없어졌어요. 그 뒤에 해수부 공무원은 북한으로 떠내려갔다가 왜 사살되었습니까? 9.19 남북 군사합의서는 이미 깨졌잖아요. 해안포 사격 못하게 했는데, 약속했는데,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해가지고 서해안에서 해안포 사격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항의 한마디 했습니까? 이것은 문재인이가 추진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국민과 국군을 사실상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켜가지고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 테러 지령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엔에 의해서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된 김정은, 자기 아들뻘밖에 되지 않는 김정은에게 이 자유대한민국을 종속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증거 문서가 이 연설문입니다. 그 다음 이 문장은 참 제가 소개하기가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산가족의 고통은 동물원식 상봉쇼를 하는 겁니까? 서로 편지 왕래하고 서로 만나고 선택한 장소에서 살 수 있도록 한 자유입니다. 그게 있었어요?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도 유대인이 히틀러 찬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유대인이 히틀러 찬양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장관이나 수상이 히틀러를 찬양하면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하루 정도 살 수 있을까요? 이틀 살 수 있을까요? 일주일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김정은에게 박수를 보내자, 찬사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평양이 서울보다 더 발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즉, 북한 노동당 정권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나라는 김일성주의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즉, 한반도 전체의 김일성주의화를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이. 얼마나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웃음이 안 나옵니까? 김정은이가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고요? 아니, 자기 이보경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암살하는 자가 자기 형은 민족 아닙니까? 같은 민족 아닙니까? 해수부 공무원 바다에 띄워놓고 죽이고 불태운 자가, 이 자가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고요? 갈망하고 있다고요?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이 대목은, 이 연설문을 과연 누가 써주었는지 하는 의문점을 보여줍니다. 혹시 북한 노동당 정권의 누구가 써준 연설문을 대충 고쳐가지고 읽은 거 아닐까요? 그럼 이 연설문 자체가 반역입니다. 완전히 민족 반역자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로 축켜 올리고 있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이 민족에서 김일성 세력은 빼야죠. 왜 김일성까지 자꾸 민족 합니까? 김일성은 민족 반역자고, 그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는 자, 그 민족 반역자에게 굴종하는 자, 바로 문재인 세력이 민족 반역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8천만 결의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뭐라고요? 김정은과 손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든다고요? 그 조국이 반공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요 뒤에 건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연설문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으니까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두고 읽어야 됩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이 연설과 관련해가지고 법정에 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응징해야 될 이유는 이런 연설문과 대한민국 헌법은,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몇 달 동안 문재인이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문재인과 대한민국은 같은 하늘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